초대석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차장님과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10여 분간 얘기하는 동안 기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전문가가 옆에 계신데. 자, 근데 시장이 좀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요. 오늘 오실 때 저희가 첫 번째 드리고 싶은 질문은 과연 공매도를 5월부터 재개하기로 했는데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 거냐. 어제 사실 이 뉴스 나왔을 때는 오늘 장이 안 열렸기 때문에 야, 상당히 흔드는 거 아닐까? 혹은 그냥 지나갈까 했는데 주가는 좀 밀렸습니다. 이 영향 때문인지 아닌지 공매도와 관련된 그 흐름들은 시장 반응들은 어떻게 예측하세요? 이제 오늘 시장에 빠진 부분을 다소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네. 최근에 가장 눈여겨보셔야 되는 거는 중국의 15금리 네. 흐름입니다. 네. 실질적으로 지금 최근에 이제 시장을 흔들어 놓은 게 게임스탑 관련된 이슈도 물론 있었기도 하지만 뭐 게임스탑 관련해서는 사실 좀 잦아드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조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막 흔들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이제 중국인 유동성 축소와 관련된 이슈가 사실 지난주부터 제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돌아오는 채권 만기에 대해서 시장에 이제 인민은행이 이제 돈을 풀거나 옥죄할 수 있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는 상당히 한 3, 4일 정도 자금을 좀 옥죄면서 이게 이제 긴축의 시그널이 아니냐라는 시장의 어떤 공포감을 좀 주기 시작했고요. 그런 옥죄는 한 3, 4일 동안에 자금을 옥죄할 때 유동성 때문에 지금 아마 그 RP금리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 중반 정도까지 급등세를 보였던 상황이 나타났기 때문에. 중국 금리. 그렇죠. 예,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사실 망가졌다는 게 실질적인 그렇죠. 시장에서 현실적인 어떤 이슈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주목을 많이 하고 시간적으로는 오전 10시쯤에 이 유동성 관련된 그 중국 시장의 발표가 나고 한 11시, 12시쯤 되면 15금리가 이제 발표가 나는데 이 부분의 영향을 가장 그 심각하게 지금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있고 그 변동성에 따라 시장이 움직였다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시장의 그 팩트인 것 같고요. 다른 외부 변수보다는 그 변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중국 쪽에서 이제 그 최근에 이제 2, 3일 정도 주가가 좋았던 거는 유동성 공급을 이제 했습니다. 3, 4일 정도 굉장히 유동성을 굉장히 축소시키면서 금리가 급등시킨 이후에 장이 안 좋았고 유동성을 또 한 하루 이틀 정도 풀면서 금리가 또 안정을 찾았거든요. 2% 중반 정도까지 급격하게 또 안정을 찾다 보니까 하루에 100bp 가까이 빠졌습니다. 금리들이. 그러면서 이제 그 금리 안정이 15금리가 안정을 찾으니까 국내에서 이제 시장에서 지수가 이제 반등세 강하게 나타났고요. 금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만기 돌아오는 그 관련해서 그 정도 수준의 딱 그 정도 수준의 어떤 자금을 딱 공급했는데 일부 이제 단기 금리가 조금 한 20bp 정도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빠지기 시작했고 또 이제 중국 쪽도 기술주가 좀 많이 빠졌는데 그 이유는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해서 자사주 매도가 일단 그 중국 시장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조금 매도 시그널로 좀 시장에서 받고 그래도 일부 이제 그 춘절 수요가 이제 지금 한 일주일 이상 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리 조금 팔자 신호가 나오면서 중국 시장이 많이 흔들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시장도 그 이후부터 이제 좀 빠지기 시작한 게 또 낙폭이 좀 커졌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장중에 또 뭐가 있었냐면 FTSE 쪽에서 이제 공매도 제기를 안 하면 그 지수에서 이제 한국을 빼겠다. 선진국 지수에서 빼겠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나오면서 지수 하락폭이 더 커졌는데 실제 장 막판에 그 이제 지금 정부 당국에서 FTSE는 그 빼겠다는 이슈를 이야기한 적이 없다. 굉장히 보도에 신중을 해달라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아래꼬를 달고 이제 선물이 반등세를 주면서 이제 마무리됐거든요. 실질적으로 공매도가 영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으나 오늘 주가를 움직이는 어떤 변수는 공매도 자체보다는 이런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중국의 어떤 유동성 공급에 대한 이슈라든지 장중 15금리 변동성에 따른 중국 시장의 변동성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어떤 그 지수에 대한 어떤 뭐 공매도 재개와 연계된 오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정부는 강력하게 부인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다소 이제 그런 부분들 좀 더 내일도 마찬가지겠지만 최근에 어떤 이런 변수를 좀 더 중국 쪽의 어떤 15금리 변동성을 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5월 2일까지 연장을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서 결국 최근에 이제 코스피 관련된 밸류에이션이 좀 올라온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로 보면 국내 코스피 기준 그 PER 한 9배 정도 되면 뭐 그 정도 되면 바닥이다 말씀을 했고 12배 정도까지 올라가면은 이제 또 빠지는 고점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지금 이제 13배에서 14배 정도 사이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올라가다 보니까 시장에서 자꾸 이제 뉴스가 이게 뭐 지금 13배, 14배 하신 거는 이제 작년까지 이익 기준인가요? 그렇죠. 네. 근데 왜냐면 다 좀 다르니까 그렇죠. 포워드로 예, 얘기하면 예, 또 좀 예, 다르고 뭐 예, 17배라는 분도 있고. 예. 그래서 네. 지금 한 13배, 14배 정도가 네. 올해 기준입니다. 네, 올해 네. 기준, 포워드 기준인데 이 이익 그 추정치는 계속 변동합니다. 뭐 하향 조정될 수도 있고 상향 조정될 수 있는데 네. 최근 들어서는 상향 조정되는 분위기가 아직은 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향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는 밸류에이션이 그러면 12배 상단에 대한 밴드를 벗어난 상황에서 이게 버블이냐 묻기에는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이게 정상화로 가는 과정이라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22배, 23배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예. 과거 뭐 19배 정도 수준까지 받았었는데 이미 그쪽도 이 밸류를 벗어난 상황이고요. 그래서 국내 시장에 과연 디스카운트 받을 만한 이슈가 뭐가 있을까? 뭐 흔히 말했던 뭐 북한 이슈? 그 외에도 뭐 다른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국내가 과연 선진국이나 아니면 유럽이나 기타 아시아 국가에 대비해서 결국 이제 디스카운트를 꼭 받아야 되나 생각하면 정상화로 가는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저희가 본다면 이게 꼭 어떤 버블이라든지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렵고 말씀드렸듯이 또한 이제 그 이 추정치가 상향 조정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더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레벨 다운이 다시 이제 밸류가 더 빠지거든요. 그래서 아주 이제 민감하게 받아들이면서 이제 우리가 그 증시가 굉장히 좀 고평가되어 있고 이게 공매도가 시작되면 굉장히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라고 단지 센티적으로 조금 어려워진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해서 시장을 막 냈다 매도를 시키고 급락시키는 어떤 그런 부분은 사실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런 그 지수에 대한 부분들이 우려는 여전히 있는 상태는 좀 더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네. 또 이제 최근에 이제 그 공매도 금지 조치를 취한 12개 국가 정도 중에 10개 국가가 이미 공매도 조치를 이제 풀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사실 어느 정도 풀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뭐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국제적 어떤 위상이라든지 선진국 지수 포함이나 할 때 그 글로벌 어떤 펀드 쪽에서 글로벌 이제 추종하는 어떤 그 자금을 봤을 때 풀지 않는 경우에는 다소 조금은 노이즈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공매도를 계속적으로 뭐 풀지 않고 가기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150 구성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재개될 예정이긴 하지만 이슈가 이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전체적인 공매도 대금의 한 90% 정도를 차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다 공매도가 어느 정도 현실화된다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되겠죠. 불법 공매도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대차거래 정보에 대한 전산 시스템을 어느 정도 또 구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추가로 이제 미니 그 코스피 200 시장 조성자의 공매도를 금지를 하고 또한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과도한 공매도 우려도 좀 완화돼야 될 것 같고요. 불법 공매도 시도를 이제 차단하기 위해서 대차거래 정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투명하게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좀 조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금융이 제시한, 증권금융이 제시한 K 대주 시스템, 그러니까 개인들도 이제 공매도를 좀 할 수 있게끔 이제 좀 열어준다는 이야기인데 이 K 대주 시스템이 6월달 경우로 좀 앞당겨서 이제 시작할 때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개인들도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는데 다만 이제 이게 좀 쉽지 않은 그 매매 기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사전 교육이라든지 어느 정도 인지할 수 있는 정도 그리고 이제 아마 규모도 좀 제한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개인들한테는. 그렇지만 일단 개인들도 이제 이 시장에서 같은 비슷한 조건으로 어떤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어떤 열어준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고요. 상당히 좀 우려가 너무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우려만 가지고 이렇게 뭐 대할 건 아니고 정상적인 어떤 금융 시스템으로 회귀한다는 점에서는 나름 잘 어떤 조치를 취하고 준비를 해서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박근영 차장님이 오시니까 정리를 잘 하십니다. 이제 눈에 당면한 얘기만 하지 않고 지난주에 흔들렸던 시장의 그 이유도 사실 공매도 관련된 얘기는 어제 뉴스가 나왔던 거고요. 뭐 예정은 돼 있었지만 지난주에 시장이 큰 폭으로 흔들렸잖아요. 기본적으로 중국 긴축에 대한 우려들 지금 이제 올해 사실은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게 실세 금리가 미국도 그렇고 얼마나 오르느냐잖아요. 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들인데 중국 긴축에 대한 일부 뭐 인민은행의 위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시보 금리라는 걸 매일 아침에 이제 그게 이제 체크하는 거군요. 네. 옛날에 중국 증시가 영향이 많았을 때는 10시 반에 중국 증시 땡할 때 오르느냐 안 오르느냐 봤는데 중국의 금융 상황. 중국의 금리 대표적 금리의 이름입니다. 시보라고. 원래 제일 유명한 게 리보예요. 리보라가 런던 은행 간 금리, 런던에서 은행들끼리 하는 런던 인터뱅크 그래서 리보인데 이제 중국이 이제 자기네가 이제 그걸 붙인 거죠. 시보 금리랑 그 요인으로 봤고 그 공매도에 관한 얘기도 좀 이제 해 주셨는데 어쨌든
조금 더 봐야겠지만 오늘 일장이 사실 공매도 때문에 뭐 주가가 폭락하고 밀렸다. 전적으로 이렇게 보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좀 있고 공매도를 어차피 하긴 해야 될 상황이다. 네. 이렇게 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네. FTSE 지수 얘기도 해주셨고요. 뭐 여러분들 가운데 경고받았다면서요. 왜 공매도를 했는데 경고를 받나요?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데 뭐 경고를 뭐 받았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세계 10위의 무역대국인데 글로벌 스탠다드로 가면서 공매도 이런 거를 지금 계속 잡으면 되겠느냐 이런 뭐 경고장을 보냈다기보다는 우려를 표명한 거겠죠. 네. 언론에서는 항상 자극적으로 표현하니까요. 자극적으로. 네. 오늘 뭐 언론에 보면 금융위가 FTSE에 경고장을 받았다. 경고장 받으시오 날렸겠습니까? 보도 자체가 그런 우려를 표명했을 수 있다는 건데 공매도 금지를 계속하면 선진국지에서 빼겠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금융위에서는 경고받은 사실 없다. 네, 보도를 자제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일정 부분은 사실이고 일정 부분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글로벌 펀드 입장에서는 불편한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죠? 네. 네, 한국 같은 나라가 그것도 정말 어떤 정책이 아니라 우리 홍콩식으로 간다. 우리도 그게 아니라 뭐 어떤 정치적인 이유에서 끌려다니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금융위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겠죠. 지금 우리가 FTSE 파이낸셜 타임스에는 선진국 지수로 들어가 있고요. 또 사실은 MSCI에 못 들어가 있어요. 네, 그죠? 네. MSCI의 선진국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아직 거기서 이머징인데 이것도 몇 가지 절차가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그러면 보세요? 지금 우리도 설을 앞두고 있고 중국의 춘절도 있고 사실 많이 올라온 거에 대한 변동성은 있잖아요. 단기적으로 그러면 차장님은 시장 방향성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우선 이제 공매도 이야기를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리고 네, 싶은데요. 많이 하셔도 됩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이제 공매도 관련된 이슈는 금융 시스템으로 보기 때문에 글로벌 펀드 입장에서는 이제 선진국 지수 편입의 이런 기본적인 어떤 요건으로 많이 이야기들을 하기 때문에 네. 요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여기에 편입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패시브 자금이 이제 결국은 이게 추종하고 있는 글로벌 시장들이 있기 때문에 펀드 입장에서는 이 공매도 시스템이 만약에 완비가 안 돼 있다면 글로벌 패시브 자금들이 이제 국내에서 이탈할 사실 우려도 사실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형주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매도 고세가 나올 수도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부 당국도 굉장히 고민스러울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 센티로서는 이제 공매도를 아예 폐지해달라고도 초원까지 올라오는 마당에 이 공매도를 다시 연다는 것도 상당히 그렇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글로벌 어떤 금융 시스템에 관련된 어떤 모르겠습니다. 이게 기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으나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우리가 이제 자체적으로 막 이렇게 한다는 것도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말씀하셨던 MSCI나 FTSE 같은 경우도 지금 공매도 가능 여부를 시장 등급 평가 요소로 이제 가지고 있는 요소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중요한 그 상황이고요. 추정 자금의 국내 투자 금액이 약 280조 정도 이상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공매도를 무기한 연기를 하거나 폐지를 한다 이렇게 강수를 둘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이런 자금들이 빠져나가면서 시장의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이제 지금 터키 같은 경우도 지난해 그 6월 장기간 공매도 금지 조치를 취하면서 터키가 사실은 시장 등급이 강등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기도 했었고요. 네. 또 이제 그 MSCI 반기 리뷰가 오는 5월 13일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를 앞두고 이제 약간 좀 그 시기를 좀 조율한 것이 아니냐 이런 느낌도 사실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개인도 이제 공매도를 또 쉽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공매도가 이제 기관이나 외인들의 전유물이기 때문에 이게 그 공격할 수 있는 이게 무기가 두 개가 있는 거 아니냐. 근데 개인은 주가만 올라야만 가고 또 선물 파생을 하지 못하면 결국 이제 주가만 올라야 되는 건데 공매도를 할 수 있는 무기를 개인에도 쥐어주는 것이 좀 공평하지 않느냐. 뭐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공매도의 어떤 부분도 개인 투자자에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열린다는 점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셨듯이 이제 공매도 관련된 그 종목이 한 350 종목 정도입니다. 뭐 시장에서 거래소와 코스닥 합치면 한 2,000개 정도의 종목인데 네. 350개 정도 종목이긴 하지만 말씀 기존에 하셨던 것처럼 전체적인 어떤 공매도 기준의 어떤 그 거래 대금이 기존에 우린 거래가 이제 정지되기 전에 관련된 부분이 거래 대금이 약 35조 4천억 정도 됐습니다. 네. 그중에서 코스피 200이 25조 원 정도를 70.7%였고요. 코스닥 150이 한 6조 원 정도였기 때문에 17%. 그러니까 둘 다 합치면 약 90% 정도가 그러네요. 공매도가 재개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결국은
지금은 이제 실질적인 공매도가 거의 유사하게 오픈된다는 점에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최근에 이제 게임스탑 같은 경우도 공매도 때문에 싸워서 엄청난 뭐 반대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쇼크 오퍼닝이 진행되면서 주가가 급반등세도 나왔지만 물론 이제 펀더멘탈에 의한 뭐 그런 부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벤트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개인적으로 보라보고 있지만 글로벌 유동성이 이만큼 이제 힘을 쓰기 시작한다면 굉장히 이제 커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공매도 같은 경우는 잘못 쳤다고 그러면 그 손실이 이제 극대화, 그러니까 무한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이나 외국인 입장에서도 무작정 공매도를 공격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최근에 국내 유동성만 보더라도 쉽사리 이제 던지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19년 평균 고객의 예탁금이 25조 원 수준이라고 계속 이제 시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74조 원대까지 하이를 찍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100조 원 시대가 조만간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아마 그 과거에 우리가 이제 그 저축 대비 주식 투자로 전환된 가장 하이가 됐을 때가 한 80% 정도가 저축이 주식 시장으로 이제 서변들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똑같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면 맥스로 주식 자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고객 예탁금은 150조 원대까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장은 충분히 지금 고객 예탁금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기관 외국인들이 웬만큼 던져가지고는 그렇게 쉽사리 빠지지 않는 시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매도 공격을 예전처럼 그냥 우습게 던지는 기관 외국인들이 나오기는 좀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펀더멘탈에 입각한 시장에 대한 어떤 흐름들을 충분히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작년까지는 펀더멘탈보다는 사실 유동성 장세 때문에 급등세를 나타냈고, 지금은 성장주들이 고평가 받고 있고, 뭐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이 말도 안 되는 종목들이 급등을 했습니다만은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물론 유동성은 굉장히 풍부하게 있으면서 하단을 받쳐주는데, 작년 같은 유동성 장세보다는 이제는 서서히 실적을 가지고 밸류에이션을 좀 보셔야 되는 시장으로 간다는 점에서는 다소 조금 더 면밀한 종목에 대한 스터디가 필요하겠습니다. 네.